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16번째 시간으로 3등급 이하 추가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수능이 어려웠고 수능을 못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수능이 어렵지 않아도 실제 수능을 보고 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성적보다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 지원에서는 상향 지원이 필수적으로 묶이는 경우들이 많고,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보신 분들, 다시 말하면 상위 0.5%, 0.8%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소신 안정 지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대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5%에서 15%권 또는 15% 이하로 벌어지는 권에서는 상향 지원이 필수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 영상이 이제 수능 시험을 좀 못 보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 이런 것들이 있다. 수능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수능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대학에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에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다. 또 수능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내가 재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수했었을 때 성적이 많이 오르면 표준 점수로 해서 15점 또는 20점 정도 오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천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15점 격차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동국대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의 차이라고 한다면 정시 지원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은 하이프리뷰에서는 벌써 꽤 오랜 기간 동안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 모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추가 모집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시기는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죠. 12월 30일서부터 정시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이나 4일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 기간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이 되면 대학들이 가나다군에 따라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3일이나 4일 정도 있다가 정시 모집에서 미충원되어진 인원만큼을 보통 2월 중순에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는 총 162개 대학, 되게 많은 대학이죠. 162개 대학, 26,129명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그 전년도 2020년도보다 16,299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전년도에는 약 9,000명 정도 선에서 선발하다가 2021학년도 가면서 26,000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거고, 이 추세가 2022학년도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것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다 시작하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약대가 선발하기 때문에 약대도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으로 인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전년대는 의치 한의대가 약 20명 정도 선발했어요. 올해는 약대까지 하면 인원이 좀 늘겠지만, 약대나 의치 한의대 같은 데는 추가 모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별로 그렇게 기회가 많진 않아요. 평균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이나 2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또 정시 지원보다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의 대학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시 지원보다 더 불리하다고 보셔야 되고,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수도권에서 작년에 뽑았던 게 한 1,061명 정도로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이 서울권에서 시작하면 동국대나 아니면 홍익대에서 시작해서 그 이하의 모든 대학,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성적이 현재 성적으로 만약에 동국대나 아니면 홍익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 성적이다, 또는 그 이하의 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고려하시고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원서 지원의 횟수가 딱 3번이죠. 가, 나, 다.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나오면 결국 재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국대나 홍익대 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내 지금 현재 지원 성적 자체가 광운대를 갈 수 있다, 세종대를 갈 수 있다, 또는 서울여대를 갈 수 있던 성적이라고 한다면 정시지원에 가나다군의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정시지원에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의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떨어져도 추가 모집으로 붙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정시지원에서 적극적인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 여기서 얘기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세종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안정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서울여대나 세종대를 지원하는데 그게 상향이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 모집의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들어가기 이전이지만 2월에 진행하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추가 모집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할지의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모집은 첫 번째는 수시 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하고 추가 모집도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산업대학, 전문대학교 정시 모집 합격자, 정시 모집에 합격하면 추가 모집이 지원 못하지만 정시 중에서도 산업대학교라든가 전문대학교의 정시 모집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해도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시 모집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 지원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정시 지원을 했어, 그리고 합격했어 라고 하면 추가 모집 지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모집 기간 전에 합격해도 추가 모집 들어가기 기간 전에 정시 모집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지원하고 정시에서 합격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고민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대학을 다닐지 말지,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조금 더 대학을 높여서 갈지, 이 구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시 지원할 때 대학을 너무 낮춰서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추가 모집이 보니까 지금 정시 지원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야 할 수도 있어 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가서 정시 이거 포기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사실 그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포기했었을 때 추가 모집으로 반드시 원하는 대학,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이 어딘가 붙었는데 타 대학에서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에 타 대학 충원 합격의 대학에 통보할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이것도 모르셔가지고 학원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대학을 A를 붙었는데 B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야. 근데 B 대학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선 등록한 대학에 먼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롭게 추가 합격된 대학에 등록하시면, 그러면 절차상으로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된 학교에 등록하고 선 등록한 대학에다 포기한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내가 A 대학에 붙었다, 근데 추가 합격자 대학 B 대학이 발표가 났다, 그럼 추가 합격되어진 학교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등록 포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되어진 학교에 등록하셔야 된다. 이 순서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추가 합격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점. 수시가 원서 지원의 횟수가 6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경쟁률이 보통 10대1, 20대1도 나오는 거고, 정시 지원은 원서 지원이 3번밖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 3대1, 4대1, 5대1, 6대1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거고, 대신 추가 합격은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학생의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5개, 6개, 7개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합격에서 가장 중점적인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냐면 첫 번째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노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방 거점 사립대학인데 사립 명문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은 뭐 부경대라든가 울산대 같은 학교들 또는 뭐 영남대 같은 학교들이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고 전남 지역에서는 조선대나 원광대 같은 학교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서는 뭐 대전대라든가 순천향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강원 지역으로 가면 한림대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이런 지방 거점의 사립대학들이 추가 합격이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 정시 원서 쓰실 때 여러분이 꼭 성적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표준 점수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350점 이하이신 분들 또 330점 이 정도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뭐를 찾아보시냐면 2021학년도 추가 모집 자료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대교육 자료에 가면 추가 모집 대학이 나오고 그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에 어느 대학에서 추가 모집에서 몇 명 정도를 선발했는지 또 어떤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됐는지를 알고 문서를 써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대학에서 정원을 못 채워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 개념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인원을 못 채우진 않고 추가 모집 마지막 차에 학생들끼리 이동하면서 그때 뭐가 발생이 될 수 있냐면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정시 모집 인원에 포함을 시켜서 선발하는데 그 미충원 인원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홍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말 그대로 추가 모집이 추가 합격자 마지막 날 연세 이동에 따라서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정원을 미충원에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 추가 모집 자료를 반드시 살펴봐라. 그걸 보게 되어지면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방의 공립대라든가 지방 거점 사립 명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추가 모집과 정시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시는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특히 학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학과. 그런데 추가 모집은 사실 어떤 학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과의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학과 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컴퓨터공학과가 좋아. 나는 간호학과가 좋아. 처럼 학과에 대한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추가 모집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디에서 결정을 보는 게 좋아?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좋지만 나는 대학 중심으로 가겠다. 아니면 성적이 안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얘기하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세종대나 홍대 이하의 대학들 인서울을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나 지방의 국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시 지원 3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합격이라는 기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시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노리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모든 분들이 성적을 안 봐요. 수능 시험 보고 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성적이 안 좋은데 정시 지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컨설팅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는 사실은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올해 국어 영역의 등급별 인원 분포를 보게 되면 국어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특히 상위권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약 4.01% 그리고 인원이 17,913명 정도 되고 2등급이 7.29, 3등급이 13.28, 4등급이 15.60, 5등급이 20.34죠. 결국 보실 점은 뭐냐면 등급이 하위 구간으로 가게 되어질수록 다시 말해 상위 누적 비율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있는 수험생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성적이 하위 구간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입시기간의 예측 점수의 오차 범위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가 되게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간격이 요만큼 난다. 요만큼. 이라고 한다면 중위권 하위권으로 벌어질수록 점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넓어진다는 얘기므로 입시 기간에서 얘기하는 성적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실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성적이 낮아질수록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는 거는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숙명여대 정도의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이제 서울의 중위권 정도의 대학으로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몰리는 대학이에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합격자 평균 점수는 대학 환산 점수, 그 전년도의 점수이기 때문에 올해 점수로 이해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편차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국민대학교 자동차공이 497.73점인데 여기서 최저 점수가 487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최고 점수도 그냥 수능 성적의 표준 점수가 아닙니다. 대학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평균과 최저의 점수 간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도 보면 10점, 16점 또는 11점 또는 낮은 경우는 6점 정도의 구간, 이 정도로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이 더 낮아지게 되어지면 점수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벌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등급이 우리가 2등급이나 3등급, 4등급이신 분들은 입시 기간에 자료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되면 멍청한 거야. 그렇죠?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걸 대략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건 하위 구간으로 떨어질수록 점수 구간이 매우 넓어진다 라는 점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더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위 누적 비율과 대학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적대는 추가 합격이 가능한 성적대라고 한다면 동국대나 홍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이하의 대학들, 이 대학들이 대부분 추가 합격 범위에 해당이 되고 상위 누적 비율이 8%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구간은 첫 번째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 지방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권으로 몰려들겠죠. 그렇죠? 또 서울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대학을 높여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주목할 점들은 7% 이하, 어디서부터냐면 상위 5.73% 이하의 구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상향을 합니다. 무조건 붙이고 질러요. 왜냐하면 이 성적대의 학생들은 본인의 수능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재수도 하겠다라는 염두에 두고 있는 성적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붙이고 지르고 상향 지원이 매우 빈번한 구간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핵심은 나만 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향을 한다.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나보다 성적이 아주 높은 놈한테 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성적이 1점이, 0.1점이 높은 놈한테 진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놈이 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향을 치는 구간에 반드시 상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류 원서 지원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들이 있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방의 거점 사립 명문대학을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의 거점 사립 명문대학 같은 경우들은 성적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정원에 미달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 인원이 추가 합격으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모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지방 거점 사립 명문대학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방의 국립대학이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라든가 아니면 경북대라든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같은 이런 국립대학들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추가 모집으로 발생이 되어질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점수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내가 만약에 상향을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을 하는 거죠. 부산대에서 경북대로 이동하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부산대의 추합 구간,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다시 서울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추합 구간이 있을 거고요. 또 충남대에서 경북대나 아니면 부산대로 이동하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추합 구간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천, 안산, 수원, 성남으로 3개의 지역이 나눠지죠. 그렇죠. 이 지역 간에는 이동이 많지는 않지만 수원 지역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서울로만 무조건 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원에서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수원 지역에서 성남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지역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점수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내에서 상향 추합을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원에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서울의 점수권대와 수원의 점수권대에서 추합이 발생이 됩니다. 이 구간,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실은 가군과 나군의 대학이 제일 많죠. 가군, 나군 대학이 제일 많고 다군의 대학이 비교적 적어요. 다군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군과 나군에서 대학을 결정하게 되고 다군은 그냥 쓰는 거야, 원서를. 그냥 의미 없이 쓰지만 실제로는 성적이 조금 더 낮은 학생들에게 기회 구간으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데는 다군의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군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서울 진입 또는 서울 밑에 있는 경기권의 대학에 있어서는 다군에서 기회가 더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가군과 나군보다 다군의 이동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다는 하나인데 가나는 2개죠. 그리고 가나의 모집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가나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에서 붙고 가로 이동하고 다에서 붙고 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군과 나군에서 우리가 상향을 치는 거죠. 나군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상위 누적 비율 예를 들어서 한 7%, 5% 내에서 15% 내에서 상향 구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구간은 상위 5% 이상의 구간, 특히 올해는 상위 5% 이상의 구간이 입시 변화가 매우 커요. 의대도 변화가 크고 약대의 변화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또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거나 이런 변화들이 매우 심한 지역이다. 사실상 입시 변화가 가장 심한 지역은 5% 이내의 지역이 가장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표시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상향을 노린다면 내 성적대에서 어디가 상향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첫 번째는 성적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뭘 노려라? 지방 거점 사립 명문대학을 노려라.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은 국립대에서 국립대로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죠.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거나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성남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서의 우리가 추가 합격을 노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로 들어오셔가지고는 특히 다군 쪽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지점이 되어지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5%에서 한 15% 사이의 구간이 매우 어렵다. 그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상향을 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가장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점수대보다 구간폭이 매우 넓어질 수 있는 구간이 5% 이상의 구간이에요. 바로 그게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 같은 구간, 입시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구간,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쪽 구간이 입시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어디에 원서를 쓸지는 본인의 성적대에 맞게끔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의 성적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모집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시가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한 작년에는 사실상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느라고 거의 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올해는 짤막짤막하게라도 컨설팅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꼈었던 점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하이브리그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해서 계속 영상을 가급적이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려서 조금이라도 좀 입시의 변화에 대한 또 기회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서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